오늘은 자산시장 전체의 움직임, 그리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여기 그려져 있는 거 전부 주봉이고, 캔들 차트는 S&P 500 지수, 그 다음에 노란색이 금값, 쑥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갈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구리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검은 게 유가, 빨간 게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 그 다음에 이 파란 게 달러 인덱스예요. 우리가 크게 정리를 해보면 2020년도 들어서서 모든 자산들이 사실 아랫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가격이 다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가장 먼저 선반영하면서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하고 금값, 구리 가격 이런 것들은 달러 인덱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이제 점진적으로 다 아랫방향으로 내려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 가장 주된 이유는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죠. 그래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채권 가격도 사실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2020년도는 모든 것들의 가격이 다 떨어지고 달러 자산 가치만 계속 올라섰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 10월께를 전후로 해서 패턴이 완전히 바뀐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내려오고 주가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금값이 튀어 올라갔고, 그 다음에 10년 국채 수익률은 내려갔죠. 이 채권 가격이 올라간 거죠.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살짝 들렸다가 그 러시아 캡시오논 작업 때문에 구리하고는 상대적으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구리는 지금 축추사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거 일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구리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유가는 올라갔다가 밑으로 했는데 이게 러시아 캡시온 건 때문에 영향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 한 해를 짓눌렀던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그거로 인한 그 기준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작년에 자산시장을 다 짓눌렀다면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치고 미국이 더 이상 이제 빠른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들이 현재 이제 올해 들어와서 작년 하반기부터 화두로 변환되면서 전체적인 자산 트렌드가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근데 이거 이외에 또 바뀐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 이거 이제 자산시장 전체고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이게 이제 미국의 S&P 500 지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머징 국가, 그 다음에 프론티어, 이머징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은 개발도상국이라고 할까요?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뭐 이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직전 1년을 놓고 보면 가장 위에 있는 게 이제 미국을 제외한 유럽 선진국하고 미국 지수. 그 다음에 이제 이머징하고 프론티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최근 3개월치를 보면 바뀌어 있죠. 이머징이 뭐 높고, 그 다음에 선진국, 그 다음에 프론티어, 미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보시면 이머징, 그 다음에 미국 제외 선진국, 미국, 프론티어 약간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머징이 위험하지만 그래도 위험 국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죠. 프론티어는 아직 상대적 성과가 미비하고, 그래서 일단은 크게 규모가 작은 그런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가 아닌 국가인 경우, 특히 이머징인 거죠.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올해 들어서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S&P 500 지수, 나스닥, 한국,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직전 1년치인데 작년 10월 때까지 놓고 보면 중국이 가장 바닥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성과가 가장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였어요. 근데 최근 3개월치를 놓고 보면 두 지표죠. 중국, 우리나라, 나스닥, S&P 500 지수예요. 이거 뭐 직전 올 초 들어서 마찬가지죠. 뻔한 거죠. 이것도 우리나라, 중국이 계속 소외되면서 이제 반등이 제대로 안 일어나고 있다가 지금 가장 빠른 속도의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가기 전에 이미 시장은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낙폭과대주 쪽에서 이제 성과를 보이는 이런 패턴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섹터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S&P 500 지수, 그 다음에 이게 경기 민감주입니다, 얘가. 그 다음에 이 커뮤니케이션 안에 놓고 보면 이게 그 온라인 그 플랫폼 관련주들이 좀 일부 뭐 구글이라든가 뭐 그 메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경기 민감주 쪽의 반응을 좀 보이고, 그 다음에 기술주입니다. 이것도 민감주죠. 그리고 밑에 세 개가 이게 헬스케어, 그 다음에 유틸리티, 그리고 그 경기 비민감주. 그래서 그 경기 민감주 세 섹터하고 비민감주 세 섹터를 나눠서 놓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 직전 1년은 여기 위에 있는 세 개가 경기 비민감주거든요. 얘네들이 성과를 보이다가 여기 이제 S&P 500 지수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그 밑에 영역에 보면 요 밑에 있는 세 개가 경기 민감주예요. 그러니까 S&P 기준으로 위는 비민감주, 밑은 민감주로 딱 나눠져 있었습니다, 직전 1년 보면.
최근 3개월 보면 혼재돼 있죠. 그러다가 최근 한 달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갈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 여기가 S&P 500 지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영역이 민감주, 여기가 비민감주거든요. 비민감주는 지금 최근 1년 들어서, 한 달 들어서 거의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거 뭐 직접, 올해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임이. 그러니까 주식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트렌드가 위험했다라고 해서 회피되는 자산들이 계속 성과를 못 내고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작년 10월을 전후로 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성과가 뒤집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행동은 위험 회피에서 위험 감수로 패턴이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배열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정배열로 넘어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넘어갔고 20일 이동평균선만 위로 올라오면 되거든요. 거의 넘어왔고 이게 이제 여기 사이에 붙으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과연 이게 어떤 시그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처럼 바닥을 치고 이렇게 추세적으로 계속 수년간 올라갈 수 있는 시그널로 얘가 인식이 되는 거냐, 아니면 이제 중간에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면 이게 산업 신규 주문, 제조업 신규 주문 두 가지하고, 그 다음에 재고, 그 다음에 판매, 가동률, 산업 생산이에요. 여기 이게 제조업 기업 측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판매가 있기 때문에 판매 안에는 소매 판매나 도매 판매, 도소매 판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출하량이 있어요. 공장 출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장 출하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또 판매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게나 기업의 판매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바닥에서 터닝하는 요 시기에 만들어졌던 지표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모든 영역들이 상당히 많이 꺼져서 소멸된 뒤에 다시 새로운 걸 쌓아나가는 과정을 보인 패턴이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던 건. 근데 지금은 이게 꼭대기에 있는 상황의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이 바닥이 아닌 꼭대기에서 꺼지는 상황의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이게 다시 계속 밀고 올라가기가, 이 지표가 밀고 올라가기가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즉 이거는 주가도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좋다고 하는 지금 고용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위에 있는 파란색이 실업률이고 이게 신규 실업수가 처음 건수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실업이 대규모로 양산됐다는 뜻이죠.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추세적으로 올라갔던 요 시기에는 이렇게 대규모로 실업이 양산되고 그 실업에서 고용으로 터닝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 사이클, 주식 사이클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얘가. 근데 지금 사이클은 이게 가장 좋은 상황에서 이 사이클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주식사이클, 터닝 사이클을. 과연 물론 이제 제가 계속 보여드리죠. 미국 이제 글로벌 무역 지표나 이런 것들이 초에 들어서 좀 살아나는 것 같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1월 달에 11월 달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보다 작아지는 반등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중국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뭐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뭐 이런 것들, 중국 내부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로 이제 그 유출되는 관광객들도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지만, 문제는 그런 것들이 경제 전반, 글로벌 경제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을 만든다고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이르고 쉽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신용 부분에 대한 부분 지금 얘기를 안 드렸는데, 뭐 그 상각이라고 하는 차지 여부가 올라간다거나 실업률이 올라간다거나, 실업률이라네, 연체율이 올라간다거나, 혹은 뭐 미국의 그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가 증가한다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대출 태도 강화가 아니고 요번에 약간 느슨하게 늘어지는 형태, 그러니까 약간 완화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상황이 안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이클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차익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패턴으로 올라갈 때는 아까 봤던 차트에서 놓고 보면 차익금리가 상당히 낮아졌을 때예요. 여기 보시면 금리가, 주봉으로 볼까요? 10년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밑으로. 이게 지금 기준금리가 바닥까지 붙어서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이렇게 사이클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바닥으로 붙고, 그 이제 금리가 많이 꺼져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개인들이 영향을 받는 그 차입 비용이 있죠. 차입 비용, 가계기업이 영향을 받는
그 차입비용이 많이 줄어 있는 상황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신용 시스템에서 놓고 보면. 근데 지금은 이제 차입비용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여건을 놓고 보면 이게 새로운 사이클처럼 이렇게 계속 밀고 올라가기가 녹록치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이 계속 들어요. 이게 많이 할수록 뭐 같다고 진짜로 이게 알면 알수록 지금 경제가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불안정한 상황에서 올라오고 있다, 사상노가에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경제 시스템은 누적적으로 움직이고 경제 주체들이 각각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그 상황이 변화되는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럼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일단 투심이 이제 터닝하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하락폭이 커서 큰 폭으로 하락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일단은 접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에는 추세적으로 얘가 급격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패턴은 없을 거예요. 지수상으로는 뭐 한 5% 빠지면 많이 빠지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 바닥을 치고 여기 이제 직전에서 바닥 쳤던 데까지 내려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일단은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는 패턴을 보여야 되고, 아니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올라올 때 추세를 놓고 보면 이게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파란 거고 50일 이동평균선이 빨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올 때 보면 이 파란색 20일 이동평균선에 붙으면 그러면 매집을 해야 되는 상황의 패턴이에요. 50일까지 붙으면 좋긴 하지만 50일까지 붙는다고 기다렸다가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한번 튀어 올라가서 여기서 있는데 50일까지 붙을 거야 라고 기다리면 여기 가서 우리가 사게 되죠. 이 9월 달이고 이연절이 지나 여기 이제 튀기 시작한 게 이제 7월 달인데 한 2달 지나서 이제 매집을 하게 되고, 문제는 매집하는 시점이 그 중간에 샀던 것보다 높은 언저리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은 한 20일 언저리 정도 붙으면 매집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돌입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가지수를 놓고 보면 직전보다 한 4, 5% 빠지면 매집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이제 이건 이제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아직 20일 이동평균선이 밑에 붙어 있어요. 정배로 하려면 좀 기다려야 되는데 20일 이동평균선을 봤다가는 여기까지 내려붙는 게 사실 녹록치는 않을 것 같고요, 단기간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볼린저 밴드가 이제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방향성의 일정 부분 이제 그쪽으로 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좀 할 수가 있는데, 얘도 우리나라 주가지수 한 5% 전후 정도 빠지면 그때 이제 매집을 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이게 20일 이동평균선이 들러붙게 되면, 위로 올라가서 붙게 되면 20일 이동평균선 터치 시점이 이제 매집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다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이미 경제 지표들을 좀 보여드렸지만 추세적으로 얘가 계속 강력하게 밀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올해 한 해도 주식시장이 그렇게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계속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오르지는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치는 거죠. 위아래로 방향성을 이렇게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 게, 경제 지표는 그렇게 강력하게 시장을, 그러니까 이 주가를 떠받칠 만큼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가만 심리적으로 1년 동안 내려왔던 게 심리적 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들려 올라가긴 했는데 경제 지표가 받쳐주지 못하면 이게 밀고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바닥으로 내리꽂았다가 이렇게 반등해서 상당히 올라갈 때, 이때는 사실은 경제 지표가 좋아지기보다는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많이 내려서 유동성 장세로 초반에 들려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지표로 터닝하면서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은 연준이 기준금리 내려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글로벌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연준에서 그 양적 완화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이게 기준금리 완화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각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파란 게 연준이고 빨간 게 20이고 이게 이제 일본입니다. 그런데 22하고 연준 같은 경우에는 대차 대조표 규모를 줄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매집했던 채권을 시장에다 매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금을 시장에서 빨아들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예전에 주식시장하고 요거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얘가 이제 추세적으로 내려가면 주식시장이 조정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시장에서 자금 규모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양적 긴축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뿐만 아니라 금리 조작을 안 하더라도 양적 긴축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앞으로 계속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너무 긍정적인 부분을 현재 2, 3월 달에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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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월 달
생각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래로 갑자기 급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지금 상태로는 전체적인 투심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두 가지 전략으로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추세적으로 들고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매매를 해서 차익을 얻어내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을 고루 가져가야 된다. 이거는 채권도 마찬가지고 현재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JP모건의 다이슨 CEO인가요? 그분께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6%까지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6%까지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10년 국채 수익률이 내려왔었는데 다시 얘가 들려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 하나의 방향성과 하나의 자산을 선택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나눠서 가지고 있고 그 나눠서 가진 것 자체도 어떤 건 추세를 위해서 베팅하고 있고 어떤 거는 단기로 매매를 하는 액션 혹은 뭐 채권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예금을 통해서 그냥 확정 수익을 딱 얻어서 안전하게 가져가는 이제 그렇게 가져가고 있다가 뭐 채권 수익률이 상당히 위로 다시 올라가서 채권 가격이 떨어진 상황이 되면 걔를 다시 예금을 찾아가지고 채권을 매집하는 이런 좀 혼합된 형태의 패턴을 움직이는 게 지금은 필요한 시기다. 포트폴리오 운영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은 일정 부분 제가 보기에는 올라올 때까지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내가 2,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온수당. 그런데 이 강도가 최근 보면 약간 달러 인덱스나 이런 것들 요게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최근 6개월간 정점 치고 쭉 강력하게 내려오다가 최근 보면 최근 한 달 정도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지금 개걸음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려오는 강도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도 일정 부분 이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반등했던 거를 소멸하고 100달러 언저리 초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가 더 이상 아랫방향으로 세차게 내려올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당장 보이질 않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 내려오는 것 때문에 금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 올라가는 강도가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금은 이제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에 점점 포지션을 줄이고 물론 여기에 이제 나눠서 매도를 하는 작업을 눈치 보기를 좀 하시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